네, 그러면 각 당과 후보들의 고민이 담긴 이 큼지막한 의제들을 유권자들이 언제쯤 마주할 수 있을지 정치부 조태용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 기자, 네. 이 후보들이 각자 차별점을 담은 정책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예, 그렇긴 합니다만 네.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보면요. 그 기본소득 같은 이른바 기본 시리즈 공약이 이런 대형 의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이 반대 여론이 많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조금 물러선 상태고요. 네. 지난달 초부터는 이 소확행 공약이라고 해서 이 생활 위주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네. 또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보면요. 뭐 세금, 청년 이런 큰 주제에 대해서 밝히긴 했거든요.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처럼은 안 하겠다. 이런 방향성만 좀 주로 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양쪽 다 선대위 구성 문제로 좀 어려웠어요. 이제야 후보와 선대위가 뭉쳤기 때문에 정책 발굴이 늦어진 거라고 봐야 할까요? 이 선대위 문제 때문에 공약 준비가 아직 덜 됐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유는 되겠지만요. 이 상대 후보나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, 의혹 제기 이런 비율이 좀 높습니다. 그러니까 서로 공격할 부분에 더 집중한다 이 얘기죠. 예,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. 이 지금 후보들하고 직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에 대해서 공격할 지점이 보이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중도층이 나를 찍게가 아니라 상대는 찍지 않게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서로 논쟁을 해볼 만한 의제가 나와도 이게 진영 다툼으로 비화되기 십상이고요. 이제 당장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, 부동층 마음을 잡아야 이제 선거에서 승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? 뭐 앞서 보도에서도 봤지만 행정수도 이전, 뭐 경제민주화 이런 의제들이 중도 마음을 끌어오는데 역할을 했던 거고요. 예,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. 근데 다만 현재까지는 이 중도층을 공략하는 방식이 대형 의제를 가지고 승부하는 방식은 아닌 겁니다. 민주당 이재명 후보 요즘 보면은 민주당 상징색 파란색 점퍼를 안 입습니다. 아, 그러더라고요. 예, 또 그 민생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떠냐, 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중도층의 감성에 호소하는 그 전략이고요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보면요. 이 선대위에 영입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 전략이 보이는데 그렇죠. 이른바 반문재인 연합 이런 방식으로 중도층을 공략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도 의제보다는 인물 중심 이 정치공학적인 접근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코로나로 생긴 그늘을 뭐 어떻게 해야 할지, 청년들의 불안 고민에 또 어떻게 접근할지 이 남은 기간 좀 진정성 담은 정책 의제들로 응답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조태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.